화성, 평택,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핵심 도시 6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실체를 좀 파악하시라. 청주, 천안이 저는 화성 다음으로 100만 갈 도시라고 보거든요. 지금 천안이 먼저 할지 청주 먼저 할지 보고 있는 중인데 둘 다 실체가 있는 꿈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오늘 모신 분은 도시문헌학자죠. 김시덕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총선이 끝났고 네. 그 이후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가 또 나오긴 했습니다.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일단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죠. 예, 제가 8.15 모니터홀 찾아왔던 게 한 6개월 전이었을 겁니다. 아, 오래됐네요, 벌써. 맞습니다. 제가 반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사나이인데 그때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서 총선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총선이 끝나니까 참 많은 것들이 실체를 드러내더라고요. 그 말씀을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GTX죠. 제일 중요한 게 드디어 GTX가 뚜껑이 열렸는데 뭐 제가 예언했던 대로 뭐 이용료 저조하죠. 그렇죠. 물론 이게 삼성역이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되더라도 그럴 겁니다. 이게 간섬 교통망만 뚫었지 거기서부터 자기 집까지 가는 모세혈관들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수서 아래쪽은 워낙 중복된 노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플러스 원인 거지 이게 무슨 도끼방망이 아니었는데 그냥 너무 부동산 업자들이 호재 했었다. 실체는 이런 거죠. 이게 어떤 언론에서 정리한 겁니다만 지금 핵심이 삼성역 지하 복합 개발입니다.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그렇죠. 이게 209입니다. 109가 보은세역이고 근데 209가 또 유찰돼가지고 현대건설이 이번에 며칠 전에 다시 입찰했다는 얘기 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28년에 맞출 수 있을까가 전 사실 좀 의무시 된다. 아, 근데 이 유찰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하고 공사비죠. 지금 한국 부동산의 문제 아닙니까? 공사비 인상. 이것 때문에 가장 큰 게 지금 위례 신사선이 GS건설이 포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기 오세훈 시장 때 용산건설을 한다는 전제로서 위례하고 연결한다는 걸로 GS건설이 들어왔는데 그 무산됐지 않습니까? 역세권 개발이. 네. 요즘에 약간 정비창 구역 조금만 다시 손댄다고 하는데 언제 삽들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손 털고 나왔고 가덕도 신공항도 엑스포라는 호재가 빠지고 나니까 오늘 어제 계속 국토교통부가 주요 건설사들을 만나서 29년은 사실 무리다. 2배 이상 연장해달라는 얘기하고 있고 신한산전도 그렇고 신한산전은 재밌는 게 지금 건설사는 48개월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9년이에요. 그런데 정부 측은 절반으로 엔듀를 해달라고. 그러면 뭐냐면 이게 아슬아슬 대선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건설사의 요청대로 아마 29년 중 가야 개통한다. 지금 모든 것들이 미뤄지고 있는데 이걸 다 뚜껑 덮어놨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GTX의 환상을 깨드릴 만한 게 하나 있는데 GTX-B를 누가 운행할 거냐. 그 송도부터 서울역 가는 결국 코레일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레일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익이 안 나서 민자가 안 들어가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네, 떠안는 겁니다. 떠안는다. 네, 그게 기본 신호입니다. 코레일이 맡으면 그거 수익이 안 나는 구조구나라는. B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구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서 그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계속해서 그 GTX 노선 따라서 예. 집값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투자해야 꺾었죠. 된다 막 예.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거진 문제들 때문에 다시 뭐 좀 고점 논란, 고평가 논란들이 좀 있겠네요. 좀 그렇습니다. 핵심 지역은 물론 강남 상구 지역은 이제 양극화기 때문에 끝없이 오르고 있고 이미 신호가 보이죠. 하지만 그럴 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너무 GTX 믿고 올랐다가 저는 떨어진 곳이 있으리라 보고요. 직접 말씀드리면 제가 돌맞기 때문에 하지만 몇 군데 있습니다. GTX 라인에 약간 경기도 외곽 쪽으로. 경기도 외곽 예. 쪽으로.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GTX 추가 연장된다는 얘기는 대체로 좀 걸러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댄다. 그렇죠. 상승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로 이것도 상승세가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뭐 그러면서 뭐 신도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현상을? 저는 정부는 사실 약간 방임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이번에 세제 개편에서도 종부세 빠졌잖아요. 그건 약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호로 봤었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건설은 지지부진합니다. 시흥부터 진안부터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난 몇 년간 건설비가 올라서 신규 공급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다 오를 것이냐면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이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지역이 그럴 것이 아니라거나 관심 갖는 지역이 그럴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면은 초조하시겠지만 기다리시라. 괜히 잘못 들어가셨다가 몇 년 전에 그 지산과 생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낭패는 안 겪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국 사회 100년의 압축판, 이것이 경기 충남 서해안의 땅과 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서해안을 100년 압축판이라고 하는가? 그게 제 이번 책의 핵심 주장인데요. 아, 참, 이번에 한국 문명의 최전선, 그렇습니다. 네, 그 앞에 나온 예. 한강에서 금강까지 대서울 넘어 보이는 것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주제의 책을 또 내셨네요.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간 바닷가들 인천부터 부산부터 광양도 그렇고 바다를 메꿔서 염전을 만들고 농토를 만드는 것까지 많이들 진행했었어요. 근데 이 김포부터 당진 서산까지는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공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입니다. 아, 이게 무슨 우주 같죠 어디? 그러게요. 이런 풍경이 당진에 펼쳐져 있고 옆에 서산 대산공단도 한국제 3대 석유화학단지로서 네. 흥성거립니다. 돈이 돌아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서울 핵심부나 대도시 핵심부에 계신 분들이 안 가보시고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여기가 뭐냐면 옛날 부산, 인천이 겪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화성, 평택,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 핵심 도시 6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실체를 좀 파악하시라. 그 화성하면 여러분 동탄만 떠올리시고 동쪽 끝에 평택하면 바이든의 지제만 떠올리시는데 서쪽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걸 보여줄 만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동하는 게 반도체인데 이 사진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서해안은 아니고 청주입니다. 청주. 청주의 대장주라고 하면 지웰시티라고 해요. 신영이 만든. 이게 지웰시티고 요 사진 찍은 왼쪽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공장 바로 앞에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따라서 서울 경기권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여기 살고 있어요. 대장주가 됐고 옆에 현대백화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 까만 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지난주에 답사 갔다 온 건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고압 송전탑입니다. 저런 거 있으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청주는 SK 하이닉스는 이걸 택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괜찮으니까 반도체 달라. 우리 이걸로 100만 간다. 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아, 시민들이 동의를 한 거군요.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간다는 거죠. 여기 넘어가면 오송 생명과학단지 있고 오창 LG화학하고 에코프로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충청도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는 겁니다. 아, 경기도 남부하고. 그러니까 이 100년 압축판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그만큼 압축적인 성장이 막 그렇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부산 주변에서 봤던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대규모 매립으로 해안선이 변한 그 인천의 간석지, 뭐 네. 강화 이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탄생한 도시들이 있고 그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비슷하게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제2 컴팩트 시티까지 거기부터 대략 서산 대산산단까지는 빠르게 공업화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래쪽 말하자면 태안반도의 남쪽 지역부터는 사실은 저는 한국 산업의 최종적인 난방 한계선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아래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가시거나 이런 일로 가셨을 때 신중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같은 것도 제가 새만금 얘기 많이 드리는데 군산 산단이 커지는 거하고 새만금 전체가 커지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를 자각하시고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비슷한 그 메리지의 네.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변 도시들의 맞습니다. 흥망성쇠 네. 이것이 그대로 그 뭐 서산까지는 아마 발현되고 있다. 이미 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아주 성장을 하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 늘고 있고 인구가 맞습니다. 공장이 증가하고 네.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서울 경기권 바깥은 다 인구 줄고 있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청주 사진 찍으려고 청주 시애터민에 내렸습니다. 당장 걸려있는 게 출생률이 제일 높은 도시 서울 바깥에서 지금 여기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파악했던 청주 인구가 85만이었는데 오늘 다시 봤더니 87만입니다. 이런 도시들도 있어요. 그게 결국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죠 핵심은 역시나. 자, 그렇다면
그 김포, 고양 네. 뭐 이런 쪽은 사실 우리 저 DMZ 뭐 휴전선이 가깝다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가격도 잘 안 오르고 좀 그렇죠. 뭔가 외곽 지역에 큰 느낌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긴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역시나 저는 한강 남과 북은 차이가 크고 그게 이제 경기북도 분도론의 핵심이 됩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한강 이북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가성비 좋은 주택단지로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운정의 힘을 입어서 파주가 거의 50만 찍었거든요. 지금 운정만 거의 10만 넘어간 상태고 GTX-A가 운정부터 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에 개통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체 드러날 겁니다. 이 GTX-A는 실체가 있는 GTX-A예요. 신선을 깔았기 때문에 아래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드러날 거고 한강 신도시도 지금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한강 신도시는 1한강 신도시입니다. 요즘에 2 신도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이 돼서 약간 땅콩 모양으로 돼 있는 게 1기였습니다. 네. 원래 2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군사지역이에요. 그걸 해제한다고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2 개발하는 게 컴팩트 시티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김포 골드라인 5호선 연장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60년대에 나왔던 양곡 신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67년 대국토건설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계획에 따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고 원래는 또 북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군사 지역을 밀어 올려가면서 야금야금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 고양, 파주, 양주, 김포의 신도시들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못 올리고 있는 한계는 있다. 여전히 군사 지역이라. 하지만 계속 올리는 중이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정세 변화고 결국 남북 평화 이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신냉전이 고착화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나온 오히려 이제 아이러니한 변화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저희가 전쟁 발발 위험성이 높아질수록 저런 지역에서 좀 떠나고 싶어하는 네. 그러한 심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난 냉전 때의 관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남권 지역이 커진 건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사실 북한 측은 이제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부르죠. 교정국이라고. 그리고 사실 인질로 봅니다.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예전에는 서울, 경기, 강원 등 북부 지역만 위험했는데 이젠 평등하게 위험해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위험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쟁 시작하면 서울만 쏘는 게 아니라 창원도 쏠 거고 울산도 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가 열렸다. 특별히 그 지리적인 어떤 위험성 이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무기는 사실은 방어 무기거든요.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우리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오물 정도 보내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생화학 무기 보내면 그 순간 한국은 전쟁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경기 북부가 열렸고 오히려 이제까지는 이 북부 지역의 위험 때문에 남쪽으로 갔던 기업체들이 이 경기 북부로 오고 있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파주 원룸 공장이라는 거죠. 원래 구미 가려고 하다가 파주 온 거잖아요. 네. 이 사례가 상징하는 게 뭔지를 특히 남부 지역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관점이라면 사실 그동안 네. 좀 그쪽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 지역 중에 네, 하나였는데 맞습니다.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주택의 증가가 일어나는 정도지 계속해서 어떤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은 계속 답보 상태를 가게 되는 것인지. 저는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확장 강남부터 쭉 이어지는 라인 만큼 따라갈 수도 없다고 봐요. 하지만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토지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공간으로서 지금도 저도 일산 살고 있지만 특히 이제 경기도 고향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일산이라는 것은 특히 서울 사람들에게는 가성비 좋은 곳을 찾아왔다가 힘을 얻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능으로서 할 것 같고 특히 일산 지역에 대해서 희소식이라면 운정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버퍼가 생겼어요. 왜 요즘 의정부가 주목받느냐? 양주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버퍼가 생겼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봤어. 중간에 딱그 예. 중립지대가 충돌지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간 말이 그래서 그런데 완충지대가 생겼어. 그렇죠, 완충지대. 그러니까 동두천이 만약에 커진다면 양주도 커질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없기 때문에 양주가 힘을 못 받는 거고 운정이 GTX-A 믿고 커지다 보니까 일산이 힘을 받는데 다만 이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하고 연결됩니다만 일산 신도시 자체보다는 요즘 저 살다 보니까 주변을 많이 보는데 GTX-A 라인 쪽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좀 비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랑 엇갈려서 약간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간척지 중심, 그 다음에 그 서해안 네. 이쪽에 그 개발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서해선 얘기했었잖아요. 네, 말씀드렸죠. 그때 뭐 그럼 열풍이 좀 불고 있다. 개발 열풍이 가격도 맞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그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 책에 실려 있습니다만 이거 한 장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 한국의 삼각형. 아, 여기서 한국이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2050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죠? 먹거리를 요새야 된다? 예, 화성의 동쪽에 동탄이 있고 네. 이쪽에 지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서부 지역의 이 라인이 약간 이게 무슨 옥색이라고 할까요? 이게 서해선이거든요. 이 라인 따라서 지금 화성시청에 있는 남양읍 그리고 제약단지 있는 향남 그리고 서부 평택의 중심인 안중, 캠펌프리스, 그 인주의 현대 자동차 모터스밸리, 합덕역, 내포신도시까지 이 라인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를 어떻게 공업할 것이냐. 네. 그리고 여기 왼쪽 부분에 서해안 고속도로 넘어가서 요게 지금 당진 현대제철이고요. 넘어가서 이쪽에 있는 게 대산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여기를 어떻게든지 연담화를 시켜서 전체를 묶어야 된다. 공업단지로. 그리고 이거 주거단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국은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산업화에서도 반도체가 안착할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경기도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한때 반도체를 경기도 특산품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도 옛말이에요. 뭐 취업 한계선이 뭐 경기도까지다. 이미 천안 아산에까지 반도체 내려갔고 그리고 이 경기 남부 반도체 단지들이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네. 지금 전기를 강원도 화력발전소에서 못 가져옵니다. 지금 고압 송전탑들이 망이 구축이 안 돼서. 근데 그 상태에서 충남 서해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이 경기도로 보낼 수 있는 망들이 최근에 완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은 충남과 경기도 남부는 일심동체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라는 말씀을 이 삼각형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책에서 미래의 한국이 탄생하고 있는 땅으로 네. 화성, 평택, 서부 여기를 그렇습니다. 잡으신 거군요. 예, 최전선으로서. 근데 평택은 주한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뭐 이러한 것들이 뭔가 좀 지장을 주거나 개발하는데 네. 아니면 성장하는데 뭔가 장애를 주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그건 특히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거를 뚫어내준 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도를 제가 말씀드릴 때 구글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이는 요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네. 여기가 고덕진 도시고 여기가 지제 역세권이에요. 그 미군 기지는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비행장들. 이걸 비껴가 가지고 경기도 평택항으로 이어지는 당진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전까지 약간 의심쩍어 했는데 역시나 반도체가 있다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미군 기지가 있으면 사실은 북한에 유사시에 있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만 네. 그 공포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보시면 하나 좀 주목하실 만한 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아래에 여기에 미니 신도시 계획이 있어요. 요거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일부 언론사들이 요거 약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개발 계획을. 그래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 평택은 이 어느 언론사입니다. 여기 지금 미니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했더니 미분양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또 아파트 짓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미분양인 데가 화양이라는 데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요게 반도체 있는 데고 여기가 화양입니다. 가깝네요. 13km예요. 안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14km예요. 그러니까 은평구에 미분양이 있는데 좀 왜 강남에 외곽적이니까. 아파트를 짓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권역이고 여기는 별도로 서해선 라인 따라서 그리고 아산만 국가산업단지 계획으로 따로 움직이는 곳이다. 아, 삼성보다는. 삼성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수요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 평택, 바이든, 반도체 하고 들어가다가 피해본 게 지산입니다. 이 조지훈 대표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다 삼성 마케팅하면서 지산을 했는데 저쪽 지역에서 결국은 입주율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광기업체들이 안 들어온 겁니다. 네. 근데 다들 이런 상황을 모르고 함부로 들어갔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시고 들어가셔서 하시면은 이렇게 당하지 않으실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 예. 이유들로 서남부 화성과 평택이 새로운 산업도시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기존 경부선 라인 평택 화성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권역으로 충남과 묶여가면서 돌아가고 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라라는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을 걱정하고 계속 그 빠져나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는데 여기는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도 여기는 상당히 괜찮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특히 약간 경기도 얘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화성이 올해 100만을 넘었고 어. 용인은 이제 150만을 누리고 있고 이제 특례시를 넘어서 광역시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평택이 어제 발표한 게 이제 100만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상당히 컸네요. 그리고 청주도 그렇습니다. 청주 천안이 저는 화성 다음으로 100만 갈 도시라고 보거든요. 지금 천안이 먼저 할지 청주 먼저 할지 보고 있는 중인데 둘 다 실체가 있는 꿈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게 큰 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좀 안타까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 외의 지역에서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니까 다른 쪽도 줄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 이렇다는 말씀은 알고 계셔야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더군다나 용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클러스터 그걸 뭐 또 공사 또 맞습니다. 들어가고 하면 맞습니다. 또 넓어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환경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기존 아시는 용인, 기흥이나 수지하고는 다르게 동쪽 처인구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땅이 무궁무진합니다. 알겠습니다.